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교통연구본부 정수진 연구원입니다. 2020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 정보 박람회에 저희 연구원과 우리 항공연구본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통정책, 기술과 관련된 국내의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1987년 정부 출연 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하여 현재 세종시 금강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교통 부분의 국가 정책과 미래 전략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광역도시교통, 첨단 교통 분야의 계획 수립,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와 국내 공공기관과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조직도입니다. 항공교통 연구를 포함하여 도로교통, 철도교통, 종합교통, 물류교통 등 총 9개의 연구본부와 기획경영본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 팀과 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296명의 연구원 직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423억 원의 연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약 200여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쌓은 여러 특허와 상표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내 연구기관과 약 326건의 MOU 체결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인력 교류를 통해서 해외 파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교통연구부는 옆 그림과 같이 항공정책산업연구팀, 항공안전기술연구팀, 공항정책소음 분석팀, 항공학적 검토 연구센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 책임자급 7인, 연구원급 16인, 총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과 센터별 주요 업무를 보시게 되면 항공정책산업연구팀은 국가 항공정책 마련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 안전, 공항 등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총 3차까지 나왔는데 3차 모두 저희 항공교통연구본부가 연구를 진두지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항공산업의 코로나 영향 분석과 미래항공산업 관련 연구는 이 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연구팀은 안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활용 방안 및 법제도 마련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정책 분야 전반을 연구하면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1차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무인항공기 법제도와 항공교통안전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정책 소음 분석 연구팀은 우리나라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 연구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팀 또한 공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기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30년 공항 인프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학적 검토 연구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이 항공학적 검토 연구센터입니다. 공항 인근의 장애물 제한과 관련하여 항공기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판단하는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항공교통연구본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또 유일무이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항공정책의 큰 줄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연구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매년 본부 비전과 미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와 사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구성원의 전문성으로 정책을 선도하고 코티의 자부심이 되자라는 이 3P 전략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옆과 같이 4가지의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첫 번째, 항공 정책을 위한 기초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 대응 체계 구축. 두 번째, 정책 결과 수준 향상을 통한 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도약. 세 번째, 정책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결과 확산 노력. 네 번째,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함께 항공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의 2020년 성과를 보시게 되면 일단 총 24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연구 성과를 발굴하였는데요. 특히 저희의 큰 강점인 항공 부분 국가 정책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항공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공항개발 중기계획, 항공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 등 11건 이상의 항공 부분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소통 노력을 위해서 코로나 이슈 관련 브리프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 산업 전망 세미나, 항공 안전과 휴먼 팩터 세미나 등 여러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면서 정보 전달에 힘썼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중보건위기대응 협력 프로그램인 캡스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캡스카는 코로나19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항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사태에 대한 사회계획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이카오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8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아이카오 캡스카 파트너로서 코로나19에 의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로벌 브리프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국교통연구의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고용 안정성입니다. 공공기관이자 정출연 기관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적으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항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과제 수행을 하면서 보다 넓은 시야 확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연구한 것이 실제 항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 기업보다 수평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팀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상하 관계나 직급의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원에서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이나 또는 여러 분석을 위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위해서 또 연구진을 위해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카오 몬트리올 본사 또는 아태 지역 사무소에 가서 교육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해외 학술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은 출근룩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 육아시간 신청, 육아휴직 등을 또 매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책연구단지 내 어린이집도 있어 이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나 소양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연구원, 저희 본부에 들어오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저희 본부는 총 23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조종사 면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1분 계시고 관제사 면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3분이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연구 진행에 조금 수월하실 수는 있겠지만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학력에 제한도 없습니다. 대부분 석박사만 지원 가능한 거 아니야? 라면서 문턱을 되게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3명 중 박사분은 총 8분, 근데 이분들은 연구 책임자급이십니다. 석사 전공은 10분, 또 학사는 5분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공 또한 항공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 교통공학을 전공하신 분, 경영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 등 전공 분야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련 전공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 경력이 필요할까? 이 부분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본부 연구진은 여기가 첫 직장이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 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에 2013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소양은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공에 관심 있는 성실한 인재분이시면 모두가 지원 가능한 곳입니다. 앞으로의 항공산업 전망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공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또 멀리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업용 제트 항공기가 1952년 등장한 이후 현재 우리 곁에는 초음속 항공기, 드론, PAV, UAM 등 굉장한 많은 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UAM, 미래형 자율 비행 개인 항공기 등 단순히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재 개발 및 상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죠. 또한 항공은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밀접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사진 촬영을 위한 드론, 농약 살포를 위한 초경량 비행 장치, 레저 스포츠를 위한 경량 항공기 등 단순히 관광 목적을 위한 항공기 탑승이 아닌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항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래형 교통수단과 우리 삶 속의 다양한 형태의 항공 분야가 생기게 되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여러 정책 연구들이 꾸준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항공 정책을 이끌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교통연구본부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